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가스 용접부터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용접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했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가스 용접. 가스 용접은 가연성 물질과 비가연성 물질의 혼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꽃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는 방식이죠. 그리고 가스 용접은 이제 두 손을 이용해서 용접을 하게 됩니다. 가연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는 불에 잘 타는 그런 물질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물질은 이제 불연성 물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가스 용접의 종류를 보자면 산소 아스틸렌가스 용접이죠. 가연성 물질인 아스틸렌가스와 조연성 가스인 산소와 혼합에 의해서 발생되는 불꽃으로 용접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스 용접의 용도에서요. 어떤 경우에 가스 용접을 하는 것이 적당하냐? 즉 용접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접, 즉 용접의 종류죠. 용접이 가스 용접과 아크 용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경우에 가스 용접이 적당하냐라고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첫 번째는 균열의 발생에 우려가 있는 금속, 균열이 발생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재료, 그리고 두 번째로는 두께가 얇은 판이나 파이프 같은 경우, 파이프나 판 두께가 얇은 경우에 적당하고, 그다음에 비철 금속, 그리고 이제 그 비철 금속의 합금 용접에 적당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용융점 및 비등점이 낮은 금속. 그래서 가스 용접의 용도를 한번 같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가스 용접의 특징에서 정리를 해놨죠. 전기 용접하고, 즉 전기 용접은 아크 용접입니다. 아크 용접과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일단은 전기 용접하고 가스 용접을 비교했을 때는 열의 낭비가 심한 용접이 바로 이제 가스 용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전기 용접에 비해서는 가스 용접이 열의 위험성이 열의 낭비가 심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산소와 아스틸렌가스라든가 또는 공기와 아스틸렌가스, 산소와 수소, 산소와 프로판가스 등을 이용하는 용접이기 때문에 폭발의 위험성, 가스의 폭발의 위험성이 높죠, 그죠? 첫 번째 보게 되면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취급 시 주의가 요구가 되고, 그리고 공기와의 접촉, 외부에서 대기 중에 공기죠, 그러니까 대기 중의 공기와 용접 시 다른 가스와의 접촉에 의해서, 그리고 용착금속과의 금속이죠, 그러니까 모재와의 접촉에 의해서 산화현상이라든가 탄화현상, 탄소와 산소 때문에 발생되는 탄화나 산화가 심할 수가 있어요. 낮은 온도에서도 불구하고 그런 이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용접 부위가 시퍼렇게 또는 시커멓게 변질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우려가 전기 용접, 아크 용접에 비해서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도가 떨어집니다. 기계적 강도, 즉 강도가 다른 용접에 비해서, 아크 용접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스 용접의 특징 세 가지 같이 한번 본 거고, 그리고 가스 용접의 종류에서 네 가지 정리가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한 번씩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요. 가스 용접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이런 의미에서 산소 아스틸렌 가스 용접, 공기 아스틸렌 가스 용접, 산소 수소 용접, 산소 프로판 용접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산소 아스틸렌 용접을 많이 사용한다 이거죠. 그런 이유는 주변에서 공기나 물로부터 산소를 쉽게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아스틸렌 가스 같은 경우도 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에요. 아스틸렌 가스라고 하는 것이 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또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즉 카바이드라고 하는 성분,
카바이드라고 하는 성분으로부터 아세틸렌가스를 쉽게 우리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나 아세틸렌가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가스들이고, 그런 만큼 또 가격도 저렴하겠죠. 그런 특징으로 봐서 가스 용접으로서 가장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림 11-2를 보게 되면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 해가지고요. 세 가지, 그림상으로는 네 가지지만 세 가지가 있어요. 투입식, 침지식, 주수식이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에서 가장 많은, 그 단시간에 가장 많은 아세틸렌 가스를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침지식이에요. 그런데 이 침지식이 폭발의 위험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용 시에는 주의가 요구가 되는 방식이 침지식 발생기입니다. 주수식 같은 경우는 탱크에 물을 채워요. 이렇게. 일단 탱크에 카바이드 덩어리, 카바이드 알갱이들을 집어넣고 여기에 이제 물을 이렇게 떨어뜨려요. 그럼 물이 차겠죠. 물이 차 올라오면서 가스들이 배출이 돼. 이렇게. 이런 방식이 주수식 방식입니다. 이렇게. 투입식 방식은 탱크에다가 이제 물을 채워요. 탱크에다가 물을 채워놓고 카바이드를 떨어뜨리죠. 카바이드를 이렇게. 그렇게 하면 이렇게 소량의 이제 아세틸렌 가스들이 배출이 됩니다. 이런 방식이 투입식이 되겠고, 그리고 침지식 같은 경우는 탱크에다가 물을 채우고요. 물을 채우고 카바이드를 이렇게 다량의 카바이드를 한꺼번에 담궈놔요. 담궈. 이렇게. 그러면 투입식과 비교를 해보면은 물속의 카바이드 덩어리를 떨어뜨려서 천천히 서서히 아세틸렌 가스를 배출을 시킨다면, 이 투입식 같은 침지식 같은 경우에는 아세틸렌 가스가 다량으로 한꺼번에 배출이 된다는 거죠. 그런 이제 장점은 있지만 아세틸렌 가스의 그 특성상 폭발의 위험성이 있다는 거예요. 충격을 받았을 때. 이렇게 종류하고 이런 이제 안전상에 좀 문제가 있는 방식이 어떤 거냐? 침지식이다라고 해서 정리를 좀 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꽃의 종류를 보겠습니다. 표준 불꽃, 탄화염 불꽃, 산화염 불꽃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이렇게. 가스 용접을 하려면 용접 토치가 있어야죠. 용접 토치. 용접 토치가 있고, 용접 토치의 끝부분에는 용접 팁이라고 있어요. 팁. 여기에 이제 산소하고 아세틸렌 가스가 각각 나눠진 상태로 토치까지 오죠. 토치까지 오면 토치에서 혼합이 돼요. 혼합이 돼서 혼합가스가 이제 배출이 됩니다. 혼합가스가 배출이 되고 여기에 이제 불꽃을 튕겨주면 불이 붙죠. 불이 붙어서 불꽃이 형성이 됩니다. 불꽃이 형성이 돼. 불꽃이 형성이 되면 이 불꽃의 중앙 부분에 보게 되면 약 3000에서 3200도씨 정도의 온도로서 아주 높아요. 요런 이제 불꽃으로 용접을 하는 거죠. 두 손으로. 한 손에는 용접 토치를 잡고 한 손에는 용접봉을 잡고서 이제 양손으로 용접을 하는 방식이 됩니다. 이때 산소와 아세틸렌 가스가 몇 대 몇으로 어떠한 비율로 혼합이 돼서 불꽃을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불꽃의 종류가 나누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표준 불꽃이라고 하는 건요. 산소와 아세틸렌가스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낸 불꽃이에요. 그래서 중성염 불꽃이라고도 한다 이거죠. 표준 불꽃 또는 중성염 불꽃, 산소와 아세틸렌가스가 1대1의 비율로 만들어낸 불꽃으로서 연강이라든가 주철, 구리, 알루미늄, 연강, 주철, 구리, 알루미늄 등의 용접에 적합합니다. 그리고 표준 불꽃에 그 염소 반응식, 아세틸렌가스 C2H2면 아세틸렌가스죠. 여기에 O2 하나가 결합을 해주게 되면 이산화탄소 두 개가 나오면 그죠? C 두 개고 O 두 개죠. 그러면 CO가 일산화탄소 두 개면 H2 하나만 남죠. H2 이렇게 반응식 표준 불꽃 발생 시 아세틸렌가스와 산소의 연소 반응식. 자, 요거 고르는 것도 한 번씩 나와요. 한 번씩 출제가 됩니다. 이렇게. 아세틸렌가스는 C2H2. 탄소와 수소의 혼합물이죠. 탄화수소 그 가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C2H2, O2 산소 이렇게 해서 일산화탄소 두 개에 H2 수소 하나 이렇게 해서 이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거 봐두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 탄화염 불꽃, 아세틸렌 가잉 불꽃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렇단 아세틸렌 가잉 불꽃이니까요. 산소보다는 아세틸렌가스의 양이 훨씬 더 많은 상태의 불꽃이 되겠죠. 그걸 탄화염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또는 아세틸렌 가잉 불꽃이라고 표현해서 경강, 스테인레스강, 스텔라이트, 모날메타 등의 용접에 적합합니다. 이렇게, 스텔라이트는 주조 경질합금의 종류죠. 주조 경질합금의 종류가 됩니다. 모넬메탈 같은 경우는 니켈 합금이죠. 니켈 합금, 모넬메탈, 니켈 합금입니다. 기계 재료 수업 시간에 좀 정리가 될 거고요. 일단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산화염 불꽃, 산소 가잉 불꽃이라고 표현해서 아세틸렌가스보다는 산소의 양이 훨씬 많은 상태에서 만들어낸 불꽃이 되겠죠. 산화염 불꽃, 산소 가잉 불꽃이라고 표현합니다. 구리나 항동 용접에 적당합니다. 구리나 항동 용접에는 산화염 불꽃, 경강, 스테인레스강, 모넬라이트, 스텔라이트, 모넬메탈은 탄화염 불꽃, 연강이나 주철,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표준 불꽃, 중성염 불꽃으로 용접을 하면 되겠고요. 가로 3번에 보면 청정기, 가로 4번에 안정기라고 하는 표현도 있죠. 이렇게 가스를 좀 깨끗하게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게 청정기고요. 안정기는 불이 붙어서 불이 타고 들어가서 역류가 될 수 있죠. 그렇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면 산소병이나 아세틸렌가스 병 쪽에 역류돼서 불꽃이 흘러 들어가게 되면 이제 폭발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런 불꽃의 역화를 차단하기 위한 그런 이제 장치가 안정기입니다. 청정기, 안정기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특별히 시험에 나온 적은 없었습니다. 예. 가로 5번에 보면 토치 팁의 능력이 있죠. 토치 팁의 능력. 말씀드렸던 이 팁, 불꽃을 만들어내는 팁. 이 팁에는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프랑스식 팁이 있고요. 독일식 팁이 있어요. 프랑스식 팁은 사용하는 아세틸렌가스의 소비량을 가지고 팁의 능력을 표현합니다. 독일식은 이건 연강판의 두께를 기준으로 해서 팁의 능력을 표현을 해. 보통은 프랑스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이 프랑스식 팁이 시험에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프랑스식 팁의 능력을 보게 되면 표준 불꽃으로 산소와 아세틸렌가스를 1대1로 혼합시킨 거죠. 표준 불꽃으로 1시간 동안 용접시 아세틸렌가스의 소비량을 리터로 표시한 거. 대문자 L로 표현한 건 요거 리터죠. 리터. 소문자로 이렇게. 중력 다니기에서는 이렇게 소문자로
SI 단위에서는 대문자로 표현을 해줍니다. 부피의 단위죠. 1시간 동안 용접 시 아스틸렌가스의 소비량으로 나타낸다. 프랑스식 팁의 능력은 그렇고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식 팁 100번짜리다 그러면은 1시간 동안 표준불꽃으로 용접했을 때 소비되는 아스틸렌가스의 소비량이 100리터다 이런 의미야.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독일식 같은 경우에는 연강판 두께로 표현한다 그랬죠. 그래서 독일식 1번 탭이다 그러면 연강판 두께 1mm를 용접하기에 적당한 팁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프랑스식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가스 절단을 보겠습니다. 가스 절단. 이렇게 이제 그 절단용 용접용 토치고요. 이거는 용접용 토치고 절단용 토치를 사용하면 돼요. 절단용 토치를 사용해서 이렇게 불꽃을 만들어내서 재료를 이런 판이 있어서 판을 절단하겠다. 그러면 절단용 토치를 이용해서 가열을 해요. 가열을 하면 그 토치 중앙부에는 고속으로 압축 공기를 불어낼 수가 있어요. 압축 공기를 가열을 해가지고 요 팁 불꽃을 만들어내는 요 팁의 중앙 부분에는 토치에 그렇다는 얘기죠. 절단용 토치. 압축된 공기가 이렇게 뿜어져 나올 수 있는 통로가 있어. 그래서 가열을 하면은 용융 상태가 되죠. 용융 상태가 돼, 가열을 하면.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 압축 공기 불어내면 싹 밀려 나간다는 얘기죠. 밀려서 용융된 부분이 다 밑으로 떨어져. 위에서 이렇게 불어주면.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절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산소 아스틸렌가스를 이용해서 절단을 하는 경우에는 연강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잘 되는 편입니다. 연강 같은 경우. 그러나 이제 구리나 주철, 알루미늄, 스테인레스강 같은 경우에는 절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보면 주철관 같은 경우, 주철 파이프, 주철관 같은 경우에 이 산소 아스틸렌가스 절단기로 절단을 해가지고 절단이 안 되는 게 아니죠. 절단이 되긴 돼요. 절단이 되긴 되는데 절단된 부위가 시커멓게 타버려요. 시커멓게 타버려요. 절단된 부위가. 깨끗하게 이렇게 절단이 되는 게 아니라 절단할 때 깨끗하게 이렇게 절단을 하려면 이제 플라즈마 절단기 같은 거, 레이저 절단기 같은 걸 이용하면 돼요. 요즘은 레이저 많이 사용을 합니다. 레이저 절단기 같은 경우로 절단을 해주면 칼로 절단한 것처럼 깨끗하게 쫙 절단이 되죠. 이거를 가스 아스틸렌가스 절단기로 절단을 하게 되면 이 주위가 변질이 되죠. 변질이 돼. 그렇기 때문에 주철 같은 경우에는 좀 곤란하다는 얘기죠.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카핑이라고 해서 정리를 해놨죠. 강 제품의 각종 흠집, 예를 들어서 균열, 요철, 주조 결합부, 탈탄층 등을 불꽃으로 녹여서 제거하는 작업을 스카핑 작업이라고 얘기합니다. 스카핑. 네. 이제 가스 가우징이라고 하는 작업도 있어요.
가스 가우징. 용접 부분의 뒤편을 따내든지, 용접한 부분의 뒤편을 따내든지 또는 강제 표면의 둥근 홈을 따내는 가스 가공, 가스 가우징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또 이런 작업을 또 이제 그 아크 열, 전기 용접이죠. 아크 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수도 있어요. 아크 열을 이용해서 작업을 할 경우에는 역시 아크 가우징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참고로 좀 봐두시고, 자, 이 부분까지 가스 용접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일단 이제 가스 용접하면 아크 용접하고 비교해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스 용접의 특징을 좀 봐둘 필요가 있고, 열 손실에 대한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 열 손실에 대한 부분은 가스 용접이 더 높다. 아크 용접보다는 그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제 가스 용접의 종류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게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이다 라고 해서 아세틸렌 가스 발생기라든가 불꽃의 종류라든가 토치 팁의 능력이라든가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예? 다른 것보다도 그런 내용 위주로 좀 정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크 용접을 보겠습니다. 아크 용접은 일종의 전기 용접이죠. 전기 용접이에요. 이렇게 이제 용접할 재료를 서로 맞대놓고, 맞대기 용접이죠. 이런 재료를 모재라고 얘기했죠. 모재라고 얘기했어. 여기에 이제 그 가스 용접 같은 경우에는 한쪽에는 용접봉이 오고 한쪽에는 가열 토치가 와서 용융 상태로 가열을 해 가면서 용접을 하고 용착금속을 이렇게 쌓아가는 용접이 가스 용접이었다고 한다면, 전기 용접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용접 토치가 필요 없죠. 가열 토치가 필요 없어. 용접봉이 있으면 용접봉에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죠. 전류를 흘려보내. 이렇게 집게로 잡죠. 집게로 이렇게. 용접봉을 잡아주는 집게가 있어. 집게. 토치 역할을 해주는 그런 집게가 있어. 집게를 잡아서 이렇게 전류를 흘려보내요. 모재 쪽에는 플러스 전류를, 그리고 이 용접봉 쪽에는 마이너스 전류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흘려보냈다. 그래서 직류로 용접해. 직류 용접. 직류로 용접할 수도 있고 교류로 용접할 수도 있는 거죠. 교류로 용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직류 용접기가 있고 교류 용접기가 있어요. 교류 용접기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이제 순간적으로 교차하면서 만들어내는 전류야. 직류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면 플러스,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만 흘려보내는 상태의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모재 쪽에 플러스 전류를 띄워주고 용접봉 쪽에 마이너스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주고 근접해 주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그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죠? 흐르면서 불꽃이 만들어지죠. 불꽃이 만들어져. 이 불꽃으로 이제 용접을 하는 거죠. 그럼 용접봉은 녹아서 용착금속으로 요 홈 사이로 흘러 들어가고, 가열 부위는 용융 상태가 되고, 이렇게 아크 용접은. 이때 이제 사용하는 용접봉을 아크 피봉 용접봉이라고 해서 보면은 안쪽에는 철심이 들어가요. 철심. 이 철심을 심선이라고 표현하죠. 심선이라고 표현하고 바깥쪽은 피복제가 감싸고 있어요. 그죠? 이렇게. 이런 이제 피복 아크 용접봉을 이용해서 용접하는 전기 용접을 아크 용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모재와 전극 사이에 4500에서 600도씨의 아크 열을 발생시켜 이 열을 이용해서 용접봉과 모재를 녹여 접합하는 용접을 아크 용접이라고 한다. 이런 이제 아크 용접에는 피복 아크 용접이 있고, 그리고 특수 아크 용접이 있습니다. 이 특수 아크 용접의 종류로는 불활성 가스 아크 용접,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 CO2 가스 아크 용접 등이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특수 아크 용접의 종류, 특수 아크 용접의 종류가 아닌 걸 골라라.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기억해 두시고요. 일반적으로 아크 용접하면 이 피복아 아크 용접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림 11-5에서 보듯이 이제 피복아 아크 용접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심선, 피복제로 감싸고 있어서 아크 열에 의해서 뭐 4,500에서 600도씨 정도 온도를 갖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높은 온도로 녹아요. 녹으면 이 심선, 철심이 용착금속이 되죠. 이 안쪽으로 흘러 들어가서 용착금속이 돼요. 용착금속이 되고, 요 피복제는 녹아서 요 용착금속 위를 덮죠. 그래서 바깥쪽에 공기가 침입을 한단 말이에요. 바깥쪽에서 공기가 침입하는 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용착금속을 보호하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피복제의 역할이죠. 이 피복제의 역할, 피복제 역할과 관련해서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이 교재에 보면 정리가 되어 있죠. 가로 2번 아크 용접봉에서 심선은 3.2에서 6.0mm의 그 철심 가장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피복제의 역할은 대기 중에 산소와 질소의 침입을 방지하고 용융금속을 보호한다 이런 얘기죠. 산화현상과 탄화현상을 막아준다. 용착금속의 기계적 성질을 개선시키고 강도나 경도를 유지시키고 용융금속의 응고와 냉각 속도를 지연시켜준다. 그죠? 다 강도랑 다 연관이 있습니다. 기계적 성질과 다 연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역할을 피복제가 하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세 가지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용착금속을 보호하는 거죠. 용착금속을 보호하는 거야. 대기 중에 공기와 질소가 침입을 해서 산화현상, 질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해주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이제 피복제의 역할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피복제의 역할 꼭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크 용접봉에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아크 용접봉에 보면 용접봉 표시 방법으로서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어요. 243 세모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건 일렉트로닉 아크 웰딩의 의미를 갖고 있는 첫 글자야. 전기 용접봉이다, 아크 용접봉이다 이런 의미고요. 그다음 43은 이건 최저 인장 강도야. 최저 인장 강도를 표현하는 값입니다. 단위는 kg per mm 제곱이에요. 이렇게 두 자리면 kg per mm 제곱입니다. 뉴턴 per mm 제곱으로도 나올 수 있죠. 뉴턴 per mm 제곱이면 메가파스칼과 같습니다. 그래서 kg per mm 제곱이 뉴턴 per mm 제곱이 되려면 kg을 뉴턴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러면은 9.8만 곱해주면 되잖아. 1kg 포수는 9.8 뉴턴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약 10을 곱한 거죠. 그러니까 두 자리면은 kg per mm 제곱이야. 만약에 약 430이면 약 430으로서 세 자리로 이렇게 주어져. 세 자리로 주어지면 단위가 뭐라는 얘기예요? 뉴턴 per mm 제곱 메가파스칼이다 이거죠. 요즘은 SI 단위로 문제가 나오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이렇게 두 자리면 최저 인장 강도를 표현하는 값으로서 두 자리 숫자면 kg per mm 제곱이 될 거고요. 이렇게 판단해 주면 되고, 만약에 세 자리로 해서 주어졌다. 세 자리로. 그러면 뉴턴 per mm 제곱을 생각해 주면 돼. 이건 참고해서 봐두시고요. 최저 인장 강도를 나타내는 값이고, 이 세모가 나타내는 건 뭐야? 세모가 나타내는 거는 용접 자세다 이거지. 용접 자세. 용접 자세. 이 용접 자세를 나타내는데 이 세모 자리에 들어가는 그 숫자가 0이나 1이 들어가면요 전자세라고 보면 되고요. 2번이 들어가면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이고요.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 수평 필렛 용접 이렇게 2번이면 되고, 3번이면 아래 보기 용접, 4번이면 전자세 또는 특정 자세를 나타냅니다. 세모 자리에 용접을 할 때는 뭐 여러 가지 있죠. 위보기 용접도 있고 아래 보기 용접도 있고 여러 가지 용접 자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전 자세라고 하는 건 다 가능하다 이런 얘기고. 이렇게 그래서 0번, 1번은 전 자세, 2번은 아래 보기 및 수평 필렛 용접, 3번은 아래 보기, 4번은 전 자세 또는 특정 자세. 이렇게 수평 필렛 용접. 뭐 필렛 용접 이음이라고 하는 건 결과적으로 겹치기 이음을 얘기해요. 겹치기 이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모는 피복제의 종류, 피복제의 종류를 나타내는 위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전기 아크 용접봉에 보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표기가 된다 이거죠. 표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여기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